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르트문트 지난 15일 보훈과의 원정 경기에서 0-2로 패배했습니다. 세 골 차리들을 바탕으로 여유롭게 홈 경기를 치를 수 있지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의 부진과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무실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공간을 활용한 역습 전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침투 패스를 활용한 전술이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큰 도르트문트입니다. 스포르팅 CP 지난 16일 아로카와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큰 격차로 뒤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만큼 공격적인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을 강화하며 높은 라인을 유지해 도르트문트의 수비진을 흔들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술은 상대 역습에 취약할 수 있어 위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경기 초반에 득점을 기록해 상대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측면에서의 크로스와 이선 공격수의 침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스포르팅 CP입니다. 초안 분석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지만 스포르팅 역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정팀이 적극적인 공격으로 맞서면서 경기는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결국 두 팀 모두 득점을 기록하는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1차전에서 확보한 리드를 바탕으로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도르트문트가 16강 진출을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 지난 16일 리그왕 22라운드 툴루즈와의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1차전에서 3-0 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주말 리그 경기에서 핵심 선수 6명을 선발해서 제외하며 체력을 안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올 시즌 유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우스만 덴벨레가 다시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들어 12경기에서 18골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르키뇨스, 누노 멘데스, 비티냐, 주암 네베스, 그리고 골키퍼 지안무이지 돈나룸마까지 선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인 자이리 에메리는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하지 못할 전망인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브레스트 지난 15일 리그왕 22라운드 옥세르와의 홈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차전 대패로 인해 사실상 탈락이 확정적인 상태이며 현재 리그에서 7위 스트라스부르와 승점 1점 차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보다는 주말 스트라스부르 원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 로이 감독이 일부 선수들의 체력을 안배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수비진에서는 요르당 아마비와 브래들리 로코, 미드필더에서는 조나스 마르텐과 로맹델 카스티오가 결정하고 지난 주말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이브라힘 살라까지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강력한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반전을 노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브레스트입니다. 초안 분석 파리 생제르맹은 홈에서 빠르게 경기를 장악하며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엔리케 감독이 1차전 대승에도 불구하고 방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파리 생제르맹은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고 공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브레스트는 최근 수비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1차전 결과로 인해 동기부여가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리그 순위 경쟁이 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실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워낙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난 16일 라리가 24라운드 오사수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차전에서 맨시티 상대보다 적은 점유율을 기록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격 전개로 원정 승리를 챙겼고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가 자연스럽게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겠지만 중원에서 압박을 최소화하면서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을 노리는 형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상대 풀백들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순간을 활용해 빠른 침투 패스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1차전에서도 효과를 보였으며 안첼로티 감독이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가능성이 큰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맨체스터 시티 지난 16일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뉴캐슬과의 홈 경기에서 4-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1차전에서 예상보다 많은 실점을 허용하며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강한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접근이 이번 경기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보다 과감한 전방 압박과 중앙 침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에서 빌드업을 진행할 때 상대의 강한 압박을 피하기 위해 측면을 넓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앙에서는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통해 공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특히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박스 근처에서의 크로스와 세컨드볼을 노리는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의 빠른 전환 플레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원과 수비진 간격을 너무 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적극적인 공세와 레알 마드리드의 견고한 수비 및 역습 패턴이 맞부딪히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티가 빠르게 선제골을 넣을 경우 경기 양상이 크게 바뀔 수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단순한 리드 지키기가 아닌 상대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노릴 것입니다. 또한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두 팀 모두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기의 흐름을 바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레알 마드리드가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SV 에인트호벤 지난 16일 위트레흐프와의 홈 경기에서 2-2 승부를 거뒀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보이는 팀인 만큼 전방에서의 압박과 짧은 패스를 활용한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 조직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날카로운 역습을 대비하지 못할 경우 경기의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큰 PSV 에인트호벤입니다. 유벤투스 지난 17일 인터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1차전에서 거둔 리드를 바탕으로 실리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공격 전개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낮은 지역에서부터 빌드업을 시도하며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뒤 상대가 전진하는 순간 빠른 전환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에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을 펼친다면 유벤투스는 후반전에 더욱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유벤투스입니다. 초안 분석. 경기의 흐름은 초반 득점 여부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인트호벤이 이른 시간 내에 선제골을 넣을 경우 경기 주도권을 잡고 강한 압박을 통해 추가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가 효과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며 기회를 노릴 경우 팽팽한 흐름 속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두 팀 모두 상대의 골문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1-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벤투스가 합계 스코어 3-2로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